남들은 경매 한 번 낙찰받으면 몇 천만 원씩 번다고 하니까 나도 배워보려고 유튜브 이것저것도 보고 책도 여러 권 사서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헷갈리시죠? 오늘 제가 낙찰받기 전엔 어떤 걸 확인해야 되고 낙찰받은 후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알려드리기 전에 경매에 대한 단순 정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네, 맞아요.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야기가 뭐가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 얘기가 누군가한테는 엄청난 희망이 될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뒤에 나올 정보들이 더 귀에 쏙쏙 박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요, 3년 전까지만 해도 180만 원 월급 받는 월급쟁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매일같이 야근을 했어야 했고 회사 상사들을 보는데 이 상사들이 나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10년 뒤, 20년 뒤에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지내다가 많이 받아봤자 월 400, 500만 원 정도 받다가 끝날 거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기 싫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해도 지잡대 나와서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보다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끈기 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다고 제 스스로를 생각했기 때문에 내 사업을 하면 훨씬 더 잘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회사에 사표를 쓰고 나왔죠. 그렇게 저는 첫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아니, 그렇게 살았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돈 버는 방법을 정말 몰랐어요. 너무 몰랐던 거죠. 인터넷 사업도 해보고 뭐 정수기도 팔아보고 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했었는데 인터넷 사업은 뭐 한 상품을 판다 하더라도 한 개에 뭐 1,000원, 2,000원 남고 이걸로 부자가 되려면 100만 개는 팔아야겠구나. 좀 더 한 개를 팔더라도 더 많이 남는 걸 찾아보자 하면서 찾았던 게 정수기를 팔았습니다. 정수기는 그래도 한 개 팔면 몇만 원씩은 남았었어요. 정수기는 100만 대까지는 아니고 한 2만 대 팔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때 저는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 2,000원짜리 물건을 하나 팔 때와 몇만 원짜리 정수기 한 대를 팔 때 똑같은 노력이 든다는 걸요. 그러면 내가 하나를 팔더라도 많이 남는 걸 팔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들어가는 노력은 똑같지만 정수기보다 더 크게 벌 수 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크게 많이 남길 수 있는 건 부동산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매였죠. 1억짜리 빌라를 하나 낙찰받더라도 못해도 1,000만 원은 순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부동산 한 채를 매수하고 매도하는 데 들어갔던 노력과 인터넷으로 물건 하나 떼와서 파는 그 노력의 크기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드를 더 모으기 위해 재취업을 하고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어요. 부동산 여러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서 시청하고 강의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3년 만에 16채를 투자하게 되고 경매로 낙찰받은 것 중에선 4개월 만에 4천만 원 수익을 내기도 하고 2,600만 원 들여서 월세 60만 원 세팅, 그리고 1,200만 원 들여서 월세 70만 원을 받게끔 세팅을 한 것도 있어요. 경매 투자를 처음 할 때 막 유튜브 보고 책도 여러 권 막 읽어보고 해도 실제로 입찰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이 권리 분석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인수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겁부터 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또 그 다음이 또 문제였어요. 부동산은 임장을 무조건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고 하잖아요. 일단 가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임장 가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네만 가가지고 쑥 훑고 그냥 왔던 적도 엄청 많습니다. 또 부동산 들어가는 건 또 어찌나 떨리던지 또 입찰가는 얼마를 적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를 적어야 낙찰받을 수 있고 낙찰받고 나서도 안정적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 막막하고 겁나기도 했습니다. 이 입찰가를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손해보는 물건인지도 모르는 채 낙찰을 받고 나중에 매도까지 다 하고 나서 비용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라도 자신이 마이너스였다라는 걸 알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계산도 안 해보고 이 마이너스가 났는지도 모르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낙찰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난 경매로 돈 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돈을 까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순수익이 남는 입찰가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세금을 알아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세금까지도 파기 시작을 했고 그 덕분에 지금은 입찰가 산정을 매뉴얼화 시켜서 이 구조를 알면 누구라도 안정적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금액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은 이 엑셀표 하나만 가지고도 순수익이 얼마가 남을 거다라는 걸 한 번에 확인하고 입찰가를 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 수강생들은 2년 만에 98건을 낙찰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100건이 넘기는 해요. 제가 지난 영상에 98건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후로도 매일매일 낙찰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있어요. 2년 만에 98건은 말도 안 되는 수치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아무래도 수강생들은 입찰하기 전 저와 권리 분석도 같이 해보고 입찰가를 얼마를 적을지도 저랑 같이 상의하고 입찰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단기간에 100건이 넘는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혼자서 유튜브 보고 책 보고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은 이 경매 투자의 핵심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방금 경매 투자의 핵심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해드렸습니다. 바로 권리 분석과 세금인데요.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권리 분석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권리 분석은 제가 여러 영상에서 기본 이론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미 권리 분석에 대해서 나는 이미 잘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시 들으면서 내가 이해한 게 정확하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난 경매 공부 좀 하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막상 수업 시간에 여쭤보면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권리 분석은 딱 2가지의 종류로 되어 있는 물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물건 외에 다른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좀 더 경쟁자 없이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을 수는 있긴 하지만 혼자서 분석한다면 권리 분석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2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물건들로만 보셔야 돼요. 먼저 임차인이 없는 물건입니다. 이 경매 물건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임차인 현황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에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으면 이 물건은 임차인이 없는 물건이에요. 그럼 이 임차인 현황 부분에만 비어져 있으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매각물건 명세서인데요.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건 경매물건 한 개당 무조건 한 장씩은 나오는 서류예요. 이건 법원에서 나오는 서류인 건데 권리 분석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 돼야 되는 서류입니다. 이 부분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이 있는 집인 거예요. 우리가 임차인이 왜 없어야 되냐면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낙찰자 인수사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임차인 자체가 없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게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매각물건 명세서에 임차인이 없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100% 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한 가지 더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인데요. 건물 등기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빨간 색깔로 근저당 설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말소 기준 등기라는 겁니다. 말소 기준 등기?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게 기준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기준이 되는 어떠한 등기가 있는데 이 등기보다 날짜가 앞서게 적혀져 있는 어떠한 등기는 무조건 소유권 보존에 대한 내용만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있다 라고 하면 낙찰자 인수사항입니다. 다른 게 있으면 무조건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적혀져 있는 것들 중에서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소멸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단계만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소 기준 권리, 이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있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5가지가 있습니다. 가처분, 예고 등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입찰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이거는 가처분 등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인수해야 되고 이거는 또 인수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나뉘긴 하는데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는 등기부등본에 적혀져 있으면 그냥 입찰을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게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임차인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이냐? 그건 아니긴 해요.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입찰을 해도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바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나눠집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다 배당받아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 집주인한테 못 받아간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가 그 임차인한테 뭔가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줬는데도 못 받아가는 보증금이 있으면 내가 대신 물어줘야 되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보자 입장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접근하는 것보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됩니다. 그럼 실제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을 또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물건도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임차인 현황 볼게요. 임차인 현황 부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말소 기준이라는 건 이 물건의 기준이 되는 거라 했어요. 기준이 되는 날짜가 2000년 5월 19일이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임차인 건씨가 있습니다. 이 건씨의 전입신고일자가 2003년 3월 7일이에요. 그러면 말소 기준일보다 날짜가 더 늦죠. 이렇게 말소 기준일보다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더 늦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됩니다. 그럼 이 임차인 보증금이 얼마인지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근데 못 받아가는 보증금이 있다 하더라도 10억이 된다 하더라도 나와는 전혀 무관한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소 기준일과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를 비교를 하면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구나 라고 판단이 들면 입찰을 해도 되는 물건이다 라고 분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경매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핵심 두 번째는 부동산 세금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각각의 상황마다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다 달라요. 하나의 물건을 낙찰받고 매도하기까지 우리는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지 쭉 살펴볼게요. 처음 낙찰을 받으면 우린 잔금 납부를 하면서 취득세를 같이 내야 됩니다. 부동산을 매수를 하면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죠. 취득세는 나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원들이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취득하려는 부동산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했는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무주택자가 한 개의 주택을 사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역과 상관없이 1에서 3% 기본 세율을 내면 되고요. 이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개의 주택을 더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서 기본 세율 8% 또는 1에서 3%로 나눠집니다. 이미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8% 또는 12%까지 세금을 내야 돼요. 참고로 시세가 1억 2천만 원짜리 빌라가 권리상 좀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계속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유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300만 원의 낙찰을 누군가가 받아가게 됐다면 취득세를 이 300만 원 기준으로 내야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금 플러스 인수해야 되는 금액, 이 합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300만 원이 낙찰가고 8천만 원을 인수해야 되는 물건이다 라고 했을 때 8,300만 원이 취득가액이고 여기에 취득세율을 곱해주면 취득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유하면서 내야 되는 세금은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는데요. 매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럼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되겠죠. 만약 내가 6월 1일에 이 부동산을 한 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다 합쳐봤을 때 9억이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봐야 하는 게 이 양도세인데요. 이 양도세는 얼마의 수익을 남겼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보유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양도세는 70%를 내야 됩니다. 1억을 벌었으면 7천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되는 거예요. 취득세, 보유세 또 별도로 내야 되고요. 그럼 실이득이 없겠죠. 그런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경매로 단타 매매를 하는 거예요? 양도세를 70%까지 내고도 수익이 남는 거예요? 바로 매매사업자를 활용해야 됩니다.
매매사업자를 활용하면 보유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세율 6에서 45% 구간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매매사업자의 존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아졌지만 이 사업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랬다간 오히려 세금 폭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매 투자는 권리 분석만 알면 되는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리할 줄 아셔야 되고요. 또 권리상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매 사업자로 단타 매도가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할 줄도 알아야 되고 매도가 쉬운 물건인지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임장 가서 어떤 걸 체크하는지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면 그때부터가 또 다른 신세계입니다. 명도, 인테리어, 관리사무소 소통, 강제집행 등 입찰하기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하나하나씩 해나가면 되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나하나 조사해 가면서 혼자서 다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초보다 보니까 이 노하우가 없었겠죠.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아낄 수 있는 금액들도 엄청 많았었고 명도도 더 빠르게 하면서 이 대출 이자도 훨씬 더 아낄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방법들을 몰랐던 거죠. 경매에 혼자서 하나하나씩 헤쳐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성과가 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경매 실전반을 만들어서 이 수강생들과 함께 해보면서 느꼈던 점은 혼자 임장 가고 또 혼자 입찰을 하러 가는 것들이 이론으로만 배워서 바로 실전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강심장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회사를 무작정 그만두고 돈을 잘 못 벌었다 했잖아요. 엄청 가난했단 말이죠. 저는 그때 뒤가 없었어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수진을 친 느낌으로 이거 못하면 이제 평생 병원도 못 갈 팔자다라고 하면서 그냥 막 부딪혀 본 거예요.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직장이라든지 남들이 들었을 때 오 이렇게 생각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모아둔 자금이 있었다면 저도 막 부딪히는 걸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조금만 안정적인 무언가가 있다. 그러니까 직장이 있다든지 가족이 있다든지 뭔가 믿을 만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태해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나는 그래도 지금 돈을 이만큼 벌고 있지만 좀 더 많이 벌어서 우리 자녀한테라든지 내가 좀 더 돈을 더 자유롭게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무언가를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옆에서 뭔가 끌어주는 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지금 삶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굳이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막 부딪히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꼈던 점이 정말 누군가가 나를 좀 이끌어줬으면 그랬으면 이렇게 두렵진 않았을 건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과거의 저의 모습과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없애는 이 행동해야 되는 거 이건 아무리 제가 각종 미사오구를 써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함께 하면서 키워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벌고 싶은데 혼자 하는 게 두렵다던가 시간을 단축시키고 덤탱이 쓰고 싶지 않은 분들은 경매 오프라인 실전반을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입주임을 믿고 등록하시는 분들께 수익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평생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매 오프라인 실전반 현장에서는 정규 강의 4회, 임장 1번, 입찰 1번, 그리고 월 1회 스터디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권리 분석부터 부동산 세금, 명도 쉽게 하는 방법, 강제집행 진행 시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 뿐만 아니라 상가투자, 재개발 투자를 활용해서 경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정규 강의 4회를 통해서 제 노하우를 모두 풀어드립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다 풀어준다라고 했으면서 왜 정규 강의 4회를 하냐? 영상에서 최대한 많이 풀어드리려고 했지만 공개된 영상에서 풀어드릴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불법은 아니에요. 다만 약간의 꼼수 같은 내용들이 있는 건데 이 공개된 곳에서 풀어드리기에는 좀 크리티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실전으로 부딪혀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100% 다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정규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장을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장에서만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한 이 프라이빗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임장을 함께 갈 거고, 입찰하기 전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또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도 직접 같이 가서 현장에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경매 오프라인 실전반 수강생들은 평생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의 케어뿐만 아니라 실전 경매 투자자 코치 5분들의 케어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익 1,000만 원 될 때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경매 강의 어디에서도 수익 얼마 될 때까지 케어해 드리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수강생 분들은 하나를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순수익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 순수익 1,000만 원 만드는 게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가끔 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수익 1,000만 원 나고 나면 그 뒤로는 케어 못 받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수익 1,000만 원 넘는 분들은 넘쳐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강의 시작 2주 만에 전북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은 수강생인데요. 감정평가 금액 1억 8,700만 원에 나온 물건을 한번 유찰되고 나서 1억 5,299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때 명도가 안 될까봐 엄청 걱정해 하셨거든요. 제가 옆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서 알려드렸습니다. 잔금 납부를 5월에 하고 2달 뒤 1억 8,9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시세 차익만 3,600만 원인데요. 세금, 부대 비용, 대출 이자 등 중간중간 나가야 되는 금액들이 있겠죠. 뗄 거 다 떼도 순수익 1,500만 원을 남긴 집입니다. 2달 만에 강의비 5배를 벌어 가신 거예요. 그것도 단 한 건으로요. 또 다른 수강생은 대구 아파트를 9,300만 원에 낙찰받아서 한 달 뒤 1억 3,900만 원에 잔금까지 다 받았었어요. 한 달 만에 시세 차익이 4,600만 원이나 되는 겁니다. 지방만 가능한 거 아니냐고요? 마지막으로 서울 아파트 보여드릴게요. 7억 2,75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7억 8,5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만 6천만 원 가까이 되죠. 이분들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수익이 났을까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건 드라마틱한 사례도 아닙니다. 혹시나 제가 엄청 좋은 사례를 가지고 막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막 상상하면서 나 하나 낙찰받아서 막 1억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까봐 정말 노멀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들은 순수익 1,000만 원을 이미 진작에 넘겼지만 아직까지 케어를 받고 계세요. 순수익 1,000만 원 넘었으니까 이제 케어 더 이상 못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강의들 같은 경우는 단톡방에 계속 있으려면 월 10몇만 원씩 더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 수강생이면 계속 돈을 벌 수 있게끔 케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경매를 입찰하기 전에 꼭 받아야 되는 상담이 있는데요.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낙찰을 받기 전에 대출 상담을 자세하게 받는 건 어려워요. 낙찰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정성 들여서 상담해 주시는 상담사님들이 잘 없기 때문인데요. 그치만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만약 대출이 나오는 줄 알고 낙찰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대출이 안 나온다면 잔금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럼 입찰 보증금으로 냈던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도 되는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강생 전용 대출 상담사님이 계세요. 입찰하기 전 부담 없이 매 물건마다 편안하게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대출 상담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믿고 등록하시는 만큼 정말 돈 벌 수 있게 케어해 드릴게요. 경매 오프라인 실전반 신청할 수 있는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만약 내가 경매 물건 하나 낙찰받고 로또같이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손품, 발품, 노력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 싶으신 분들, 강의만 듣고 실행은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 나는 원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인드 자체가 닫혀있는 분들은 제가 아무리 옆에서 숟가락을 막 떠먹여줘도 성과가 안 납니다.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신청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분들께 그 자리를 양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분에 속해 있다 라고 하면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돈 벌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돈은 모으고 있지만 더 효과적으로 이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몰라 답답하신 분들, 유튜브랑 책만 보다가 실천하려니까 막상 겁이 나서 멈춰 계신 분들, 함께라면 임장 다니고 발품 팔고 손품까지 막 팔 자신 있으신 분들,
꾸준히 실천하고 피드백을 받을 의지가 있으신 분들, 작은 성공이라도 경험해보고 싶은 분, 첫 낙찰의 감격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경매 오프라인 실전반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한 직종에서 몇 년 또는 몇십 년까지 일을 하다 보면 나 스스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제가 처음 퇴사를 했을 때처럼요. 주변에서 인터넷 사업으로 월천 찍었다더라 라고 이야기 한마디만 듣고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누가 정수기 팔아서 월 700만 원씩 번대 라는 소리 듣고 또 정수기를 팔기 시작했던 것처럼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라는 말에 현혹돼서 여기저기 다 찔락거리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부동산 경매는 남들이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한다라는 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허들을 넘어선 사람이 쉽고 빠르게 한 번에 100배가 넘는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들이 저의 손을 잡고 이 허들을 넘어 안정적인 경매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경매 오프라인 실전반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옆에서 끝까지 돕겠습니다.